XSFM입니다. I, D, W, K. 가장 많은 돈, 경제적 불균형, 낮은 교육과 문화 수준, 기업 오너 일가의 뜻에 따라 신기루처럼 떠오른 대한민국이 보내온 지난 20세기의 결과를 압축해놓은 듯한 도시.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은 울산광역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원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반대쪽 남쪽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하다는 말은 처음 해봐요. 네. 다 사양길이다, 쪼들린다 이런 얘기만 맨날 하다가 그지다, 인구가 줄어든다 막. 근데 오늘 저 소개 안 했어요. 물뚝심송 상임고문 및 그 외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총각 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안 남았죠.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원래 오늘은 좀 이른 시간에 이제 예비 후보에서 후보로 확정이 되는 케이스의 중간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되는 원래 일정으로는 시간인데, 그건 저희들 일정이고 제가 좀 잘못 파악했습니다. 실제로는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6일에 마감이 돼요. 예, 여러분 듣는 시간 이제 내일 마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방송 일정상 아마 중간 점검은 아마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계속해서 지방별 선거 정보만 파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울산광역시 기본사항. 사실상 출마가 확정된 울산광역시장 후보는 현재까지 5명입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후보가 각각 1명씩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 선거구는 5개입니다. 등록 후보자 수가 14명입니다. 현재까지의 경쟁률은 2.8대 1입니다.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의 수는 새누리당이 4명, 새정치연합이 3명, 통합진보당이 3명, 정의당이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19개의 선거구에서 1명씩을 뽑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나선 현재까지 후보는 46명입니다. 새누리당 23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통합진보당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4대 1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지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게 진행되고 있는 야권 단일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구와 군 의회의원 선거구는 19, 선출 정수는 43명, 현재까지 등록 후보자 수는 86명으로 경쟁률은 2대 1입니다. 새누리당이 47명, 새정연이 6명, 통진당이 17명, 정의당 1명, 노동당 4명, 무소속 후보가 11명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에브리온TV, 커피보다 건강한 아르케 더치커피, 해들초 흑마늘 톳 진액에서 도와주고 계신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울산광역시 지방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나야? 장수호가의 권장식품 톳이랑 겁나 좋은 슈퍼푸드 흑마늘로 톳음료를 만들고 있어. 얼마나 좋으면 톳을 정부기관에서 권장하겠어? 그렇다고 만병통 치약은 아니여. 착한 먹거리 해들초 1544-2123 전화야. 오늘이 물뚝 상행고문의 표정이,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딱 열릴 때 물뚝 상행고문의 표정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좀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더 안 좋으실 것이고 내일 모레는 더 안 좋으실 것이거든요. 아니라니까. 저 기분 좋아요. 오늘. 경남과 부산. 예. 네. 기분 좋게 돌연사 하시기 전에. 예. 저희들 빨리 이 경남을 PK를 마무리해. PUK예요. 읽음 이상하죠? 예. 부울경을 따로 이렇게 줄이기가 애매해요. 빨리 PK를 마감하고 충청도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보시죠. 충청도 올라간다고 뭐 좋을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충청도는 셋 다 바빠요. 네. 셋 다 죽을 맛이지. 실제로는 울산 경남이 이용이 제일 바빴어요. 네.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뭐 저의 표현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이 보낸 지난 20세기 그 결과를 압축해 놓은 이런 단어입니다. 저학력, 문화불모, 고소득, 빈부격차의 도시입니다. 근데 저학력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수입이 들어가니까. 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보죠. 세계 19위, 아시아 2위의 GDP를 자랑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요? 근데 네. 그래봤자 시민들이 부자라는 뜻은 아니니까. 네. GDP. 대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아시아 도시는 세계 14위에 동경이 있는데, 네. 예, 일본을 다녀와 보신 분은 이 울산의 수치가 많은 것을 말해주진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만사의 거의 모든 이유가 현대로 시작해서 현대로 끝납니다. 현대가 휴가 가면 울산이 다 비고, 심지어 병원과 약국도 순번정해 놓습니다. 현대가 파업하면 민심이 반으로 갈리죠. 예전에 80년대 현대가 몇 개월간 파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울산 술집들이 다 망해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만 5선을 한 정몽준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준 곳인데, 보통 5선 했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5선하는 의원이구나 생각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농구팀도 축구팀도 현대고 몇 블록 지나지도 않았는데 현대식 시설에 축구장이 나타나고 또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 현대식 시설이란 그 현대를 뜻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현대식, 삼성식. 네. 네. 근데 그걸 빼면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인데 극장도 똑바로 안 돼 있고 극예술은 씨가 말랐고 지자체는 관광사업에 소홀하고 광역시 주재에 국립대가 없고 사립대를 합쳐도 종합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최근에는 유니스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립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화사업을 지원할 돈은 많지만 쓸 곳이 아직까지는 똑바로 없습니다. 성안지구에 뚝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만화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애니원 고교 주변에 만화와 관련된 교육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네들이 워낙 띄엄띄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같은 기초 인프라 설비하는 일만도 바쁘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나 삶의 질에 신경 쓰지 않는 도시는 세계 어딜 가나 그렇듯이 매춘의 온상입니다. 교육시설 주변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것도 이슈가 되지요. 지역선거에서는. 해운대나 수성구 정도는 아니지만은 울산도 남구를 중심으로 한 투기성 아파트 문제가 심각했고 진행형입니다. 2011년, 2012년에 거한 아파트 분양가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몸살 알았는데 이건 역시 중구 북부 순환로 주변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등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와도 지금처럼 학교가 많지 않으면 기러기 아빠만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정말 없는 편입니다. 나중에 내일 경남의 거창군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가 많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새로 들어올 지자체장들은 무엇보다 삭막하지 않고 글자 읽을 일이 많을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게 숙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안산시와 더불어서 산업시설의 공해와 벌인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밟아줄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광역 시장 후보 보시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후보 새누리당 김기현입니다. 남자 55세, 남구 돛질로 401번 길입니다. 주소가 특이하네요. 돛질로? 예. 17, 18, 19대 국회의원인데 보통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을 연속으로 하면은 네. 지역구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지방 정치인이 아니고 중앙 정치인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중앙파라는 거죠. 네.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저기 서울 가서 노는 사람이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다. 근데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광역시장에 출마를 한 거죠. 대구 시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한나라당 시절에 대변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동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1983년에 사실을 패스하고 어이구. 예, 부산지법 그리고 또 울산 광역시 고문 변호사를 한 적도 있고요. 울산 남구 의뢰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지금도. 예. 근데 이거 사퇴를 한 나오려고 사퇴한 예, 거죠. 사퇴한 거죠. 예. 김기현 후보는 경선에서 강길부 후보와 붙어서 당원 투표에서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약간 밀렸는데 최종 성적 합산이 이겨가지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보기 드물게도 강길부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두 다 함께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멋진 멘트를 날리고 돌아섰어요.
그 울산에서 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보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이거 역시도 그런 것 같네요. 이런 쿨한 이렇게 그거. 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강길부 의원 그 후보도 지역구 의원이에요. 쿨하게 돌아서도 자기 국회의원 하면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네. 뭐 아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막 이게 떨어졌으면 백수가 된다. 난리 그렇죠. 났을 거예요, 아마. 경남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경남편에서 좀 많이 나올 얘기인데, 자신이 기왕 가지고 있는 직을 버리고, 즉, 굳이 멋있게 표현해주면, 뒤에 있는 강의 다리를 부순 뒤에 강을 등지고 싸우는 건요, 아무도 안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랬다가 그림만 많이 꼬여요. 김기현 후보의 발언이 재밌는 발언이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중앙에서 놀던 정치인이라서 네. 그 언론에 보도된 그 어록이 좀 있습니다. 그걸 몇 개 가져왔는데 2010년도 11월 달 당시 경남도지사 김두관이 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던 그 그렇죠. 이명박 정권 시절이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경남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이 사업에서 빠져라.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보복 조치였죠. 네. 야당 의원들이 막 반발하고 그러니까 김기현 당시 의원이 일개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행정을 하는 것은 안타깝다. 선출직 도지사가 치사하게 이러면 안 된다. Wha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 김기현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죠. 네. 전남북 도지사들처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거. 네, 협조적으로 나가라. 근데 이게 분명히 도지사도 선출직입니다. 그 일반 임명직하고는 다른 거죠. 네.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평가는 선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중앙정부하고. 자기도 이제 그런 걸 알았는지 이제 선출직 도지사라는 걸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 치사하게 이러면 안 된다. 그 도지사한테 자의적 행정을 하는 걸 치사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선출직이 뭐 대통령이 선출해 준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대통령 말을 들어야죠. 네. 근데 주민들의 표를 받고 선출된 그 주민들의 대표인데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그 권위주의적 행정 처리를 잘하던 그때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치사하다는 말도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재단됐다는 느낌이 되게 그러니까 들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멘트를 잘 골라요.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이 민노당 등 좌파 진영의 제2중대가 되어 눈치를 보느라 정치적 태생마저 부정하는 모습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다. 이게 뭐냐면 2011년도에 민주당이 FTA 저지 방침을 세우자 그것에 대해서 한 논평입니다. 진짜 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대변인이었잖아요. 예. 대변인은 그 대변 볼 때 저기 가서 그 대변 보는 말을 제가 직접 쓰나요, 본인이? 원래 직접 써야 됩니다. 직접 썼을까요? 그리고 밑에서 누가 써줘도 네. 대변인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자기가 다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을 내고 발표하는 겁니다.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박근혜 정권 대변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이건 대변인이 아니잖아. 아, 그렇죠. 무슨 우리말로 읽게. 예, 그렇죠. 읽게. 읽어주게. 리더. LR 잘 해야 된다. 네. 리더.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뜯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또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원전을 짓지 않고 다른 전력 수급 대책이 있느냐? 방법이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원전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문장의 논리 구조가 되게, 예. 뭔가 이렇게 가지자로 휘청휘청거리죠, 이게. 불안불안해요. 예, 그런 거죠. 저는 이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다듬어진 멘트라고 보거든요. 진짜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책임질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걸 정치적으로 잘 다듬어진 멘트라고 그러니까- 하는군요. 그러니까 설계가 굉장히 잘 된 멘트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잖아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네. 하고 잘 다듬은 멘트예요. 예. 네. 특히 이제 앞부분에 뭐 다른 수급 대책이 있느냐 없냐 뭐 이런 거 방법이 없다는데 동의한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네. 앞으로 그럼 방법을 만들어야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주목한 거는 이 발언이 꽤 오래된 겁니다. 2004년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인데 네. 뭐 말 내용 그렇죠.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네. 뭐 이 얘기인데 그 의미는 뭐 하나마나한 얘기고요. 네. 근데 이 뒷부분을 문장 한번 잘 보세요. 무조건 원전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자기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하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말이죠. 누구도 나도 무조건 안 된다고는 생각하네.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안을 세워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원전 반대자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저 사람들은 무조건 원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극단주의자들이다. 네. 그런 극단주의자는 난 절대 아니다. 동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야, 그럼 우리 원전 대안을 가지고 원전을 반대하는데, 그럼 당신들은 얘기해도 돼.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고. 나는 원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도 전혀 그렇다니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물 같은 코멘트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정말로 대화해볼 구석을 찾아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말 던진 다음에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기도 좋아요. 네, 그리고 네. 절대 아무한테도 꼬리가 안 잡혀요, 이 말은. 이게 그 정치적인 언어를 쓴다라는 말을 욕으로 쓸 때 예. 그때 나올 법한 사례로 나올 법한 그런 정치적 언사네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정치적인 언사를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는 외교적 소설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상대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그냥 예.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원전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묘하게 던지고 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반대하기 힘들게. 예. 그러니까 그건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네, 뭐 돌려 이야기한 인물평이었습니다. 예. 대변인 하기에는 당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었다. 뭐 잘한 걸로 전 보고 있죠. 네. 예. 이 사람의 공약을 보면은 공약 또한 그렇습니다. 에이씨. 이게 글로벌 창조경제 허브 도시 5대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에이구. 공약이. 글로벌 창조경제 5대. 정말 그 아무 소리 아닌 얘기 할 때 들어가는 3대 요소를 모두 갖춘. 그러면서도 가장 트렌디하잖아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는 얘기를 예. 있어 보이고 싶어 할 때 하는 얘기의 예. 어떤 예. 그 있어 보이게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5대 프로젝트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들어보세요. 동부가 오일 허브를 통한 이거 석유화공단이 있으니까 오일 허브 뭐 이건 의미가 있죠. 네. 통한 에너지 금융 허브 도시. 오일 허브를 통한 에너지 금융 허브 도시. 오일 허브를 통해서 에너지까지 이해가는데 갑자기 왜 금융이 나오는지. 에너지 금융. 기름을 거래해야 되니까 이제 은행이 따라와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 좀 애매하게 뛰죠. 네. 근데 에너지 금융 오일 허브 이런 거 다 트렌디한 용어들이죠. 아, 네, 예, 그렇죠. 뭔가 다 이런 막 이런 거죠. 예. 두 번째는 더합니다. 3대 주력 산업과 연계한 창조 경제 융복합 허브 도시. 3대 주력 산업과 연계한 예. 창조 경제 창조경제 융복합 허브 도시. 융복합 허브 도시. 저희가 지금 되게 안 그래도 우리가 방송 내용 많잖아요. 예. 정말 아까운 청취자분들의 시간을 뺏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단어들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공약을 딱 들었을 때 예. 유권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래야지. 아, 그냥 공약 자리에 공약 써 있구나 이러고 예. 지나갈 것을 알고 쓴 공약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라고. 네. 그러면서 남는 건 나는 굉장히 트렌디한 용어를 쓰는 첨단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첨단 정치인이고 나의 공약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구태 정치가 아니다. 이거 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만 남겨놓고 빠지는 거죠. 내용은 없는 거죠. 아니 이건 그 공약집에다가 연예인들 이름만 잔뜩 써놓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나중에 한 50년 뒤에 어떤 그 공약집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엑소 가사 같은 거 써 있고 막. 뭐 걸그룹 명단 으르렁 네. 써 있고. 이거 하던 거니까 마저 해야죠. 네. 친환경 전자 융합 클러스터를 통한 전자산업 허브 도시. 에이. 친환경 전자는 뭐야? 아, 다 이게 태양광인가 봐. 뭐 친환경 뭐 중성자도 있겠네. 융복합 뭐 융합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클러스터 같은 거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고. 예. 거의 다 친환경하고 전자가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친환경하고 뭐 이게, 전자가 융합돼서 융합 뭐 새로운 게 나오나? 제가 잘못 읽었네요. 노안이 와서 전자 융합이 아닌 전지 융합입니다. 전지융합. 친환경 전지? 예. 친환경 전지. 아. A1? 근데 뭐? 실제로 전지는 다 예. 굉장한 오염물질들이죠. 친환경 전지 융합? 예, 클러스터를 통한 전지 산업 허브 도시입니다. 예. 아니 전지 클러스터가 뭐야? 다음번 더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생태 산업 단지 모델 도시. 스마트 그리드 사전이 필요하다. 스마트 그리드가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관계거든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해가지고 네. 전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생태 산업 단지를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도 한때 핫한 용어였죠, 아주. 그렇습니까? 예. 빅데이터 얘기가 안 나온 게 용하네요. 전 빅데이터 얘기 나올 줄 또 알았어요. 나중에 트렌드를 타면 또 친환경 복합 뭐 빅데이터 다음 번쯤에 나올 것 같아요. 창조경제 친환경 으르렁대. 친환경 빅데이터 클러스터 뭐 이런 거 나오겠네. 마지막에 첨단 신소재 저차원 탄소 혁신 소재 중심의 첨단 소재 허브 도시입니다. 저차원 탄소요? 저차원 탄소는 전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아, 탄소를 다이아몬드의 다른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탄소 그 나노 튜브처럼 3차원으로 결합되는 게 아니라 이게 평면으로 2차원으로 결합되는 탄소인가? 점으로 이렇게 세어봤더니 허브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사실은 HERB 아니에요? 아 향이 풍부한 herb. 그 창조경제가 한 번 나오고 뭐 융복합, 융합 이런 게 나오고 친환경, 생태란 말 나오고 첨단 신소재 완전히 트렌디한 용어인데 저는 이 공약 5개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기름 그래서 석유화학공업 좀 더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전지산업 같은 거 유치해 보겠다 뭐 이런 의미다. 이렇게 창조적으로다가 스마트한 김기현 후보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한입니다. 아, 저는 이런 그 트렌디한 용어를 남발하는 경우를 예전에 기억해냈어요, 저는. 지금 방금. 뭡니까? 예전에 광고 동아리 형이 아, 네. 발표자를 만들 때 이렇게 했어요. 그쪽 PT들이 진짜? 대부분 네, 용어들이 진짜, 그렇죠. 진짜. 네. 예. 근데 발표자와 듣는 사람 둘 다 모르죠 무슨 내용인지. 아무 내용도 없지만, 네. 어차피 시간도 없기 때문에. 트렌디한 용어 한 20개 말하다 보면 끝나잖아요. 내일이 발표인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예. 울산 택시 운송 사업조합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그 시민들을 위한 택시 청소 봉사를 해요. 걸레를 가지고 택시와 실내 청소를 합니다. 요즘 택시를 누가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레 갖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손세 차장 안 가봤나? 교통 관련 공약을 얘기하는데 뭐 교통연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네. 이 교통 공약들이 주로 맥락이 있어요. 어린이 교통 교육, 청소년 교통 교육, 노인 교통 교육, 운수 종사자 교육. 무슨 맥락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맥락이 모든 있나? 사람에게 교통에 대해서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이 교통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사고도 안 날 것이다. 네. 그러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지. 뭐. UMC 교통교육. 울뚝집성 교통교육. 네. 그렇게도 해줄 기세네요. 굉장히 그 정치적 언술에 능하고 공약집도 트렌디한 용어를 배워람으로써 네. 그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벤트도 뭐 택시회사는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택시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택시 기사들의 입소문에 따라서 정치인의 지지율이 몇 프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택시회사부터 가서 기사들한테 인사부터 한다는 거죠. 울산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현대와 기아가 계속해서 택시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그거죠. 전문가들이 써보고 움직이는 광고판 역할도 해달라. 그 뭐 택시 얘기는 또 아마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네. 그리고 그분의 공약을 소개했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분의 국회에서의 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개하기 때문이죠. 울산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울산광역시장 후보는 이상범 남자 57세 북구 상방로가 주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현대자동차 회사원이라고 직업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보은 중 2학년 중퇴가 최종 학력으로 나옵니다. 현대차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현대차 노조 2대 위원장입니다. 되게 오래된 노동계 인사인데 이런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충북 보은생이고요. 98년에 울산시의회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산시의 정치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3기 북구청장을 지냅니다. 잠시 후에도 또 이제 몇 번 이제 울산시장 후보 몇 명 나왔으니까 얘기 나올 텐데 세 사람의 전 현역 의원이 있고요. 그중 아닌 사람 합해서 5명 중에 2명이 현대 계열사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울산이 정치적으로 어떤지를 좀 반영해 줍니다. 현대차 노조 의대 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05년에 북구청장 할 때 얘기입니다. 2005년에 승진 대상으로 분류됐던 북구의 공무원이 파업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가 직권으로 이 사람들의 승진을 취소하니까 울산시에다가 빡쳐가지고 소송을 냅니다. 그것도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구청과 시의 소송전. 행정 투명도는 높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구청장 시절에. 구청장 시에
06년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중산동에 건립을 했었는데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운영을 중단했다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다시 돌리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북구의 민심이 그때부터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설 설치 반대 시위를 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를 아이고. 취해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대기업이 노동자에게 쓰는 무기를 들고 주민을 상대하는 구청장이다. 그것도 그 대기업한테 당하던 노동자 출신 구청장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던 사람이 예. 주민의 시선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90년대 말부터 21세기 중반까지 이 만연 여당인 듯 보이던 진보정당의 하향세에 기름을 부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울산에선 그렇죠. 그랬어요. 예. 네. 문화예술 창작소와 문화예술인마을 조성 공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07년 대선에서 손학규 지지를 선언하면서 일찌감치 민주당으로 갈아타는 모습을 보여서 울산 민노총과도 등을 돌립니다. 굳이 표현하면 이쪽 동네에서는 아주 레어한 루트로 날아간 철새예요. 그러네요. 그런 후보입니다. 예. 뭐 여기서는 새정년 후보까지도 그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울산에서는. 그렇죠. 네. 저는 그 경북 보다가 예. 울산으로 오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물론 여기도 나쁜 점이 있고 괴로운 점이 있는데요. 울산 경남만 해도요. 전남북 광주랑 대구 경북보다 보면 눈이 정화되긴 합니다. 예, 그게 진짜.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맞습니다. 경북처럼 이렇게 많이 땡땡 얼어붙은 것도 아니고 네. 좀 약간 유연하고 녹아 있어요, 좀 네. 생각들이. 제가 이 경북에서 울산으로 넘어오면서 변화를 절감했던 건 통합진보당 후보들이거든요. 네.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정권 퇴진뿐만이 아니고 공약을 들고 나옵니다. 내용이 있어. 예. 이영순 통합진보당 후보입니다. 52세 여자,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17대 민노당 국회의원을 했고 교육협동조합 상상공장 이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순 후보의 남편인 김창현 씨도 2010년에 울산 시장 후보로 나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한테 졌죠. 한 반절 정도 29%를 획득해가지고 졌습니다. 네. 이때 민주당 국민참여당하고 통진당이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해요. 근데 후보 단일화를 해서 패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통진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합니다. 너네랑은 안 해. 이럽니다. 아, 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다 전국 공이 지금 통진당을 뺀 야당 지금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중앙당에서 통진당이랑 놀지 마. 이렇게 유일하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울산인데 그렇죠. 울산도 지금 중앙당의 그림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영순 후보는 민주당을 당연히 비난하죠. 비난하겠죠. 우리 그 새누리당의 그 집권을 끝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단일화를 안 하냐. 뭐 이중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승수 후보도 이제 단일화를 하자고 했는데 단계별 단일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울산 버스 수송량이 전체 교통 수송량에서 17%밖에 안 된대요. 네. 근데 울산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버스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노선을 다시 설계해야 되고 무상버스를 1단계로 실시하고 버스 공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내가 이용 얘기 이런 거 웬만하면 찬성 안 해주는데 네. 이용 말이 맞네요.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나온 통합진보당 후보 중에 이렇게 자세한 공약을 들고 나온 사람 처음. 현실적인. 네, 현실적인. 실질적인 공약을. 왜냐하면 직권 가능성이 직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후보들인 거죠. 다른 지역 통진당 후보들은 어떠냐면 복지를 강화시키겠다. 정권을 따라서 붕괴시키겠다. 정권을 붕괴시키고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가는데 저탄소 녹색 발전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 예, 뭐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리고 뭐 무상교육도 단계적 시행하겠다. 네. 여성 및 자녀 안전, 청소년, 일하는 여성 뭐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옵니다. 굉장히 잠깐 자세한- 옆으로 세자면 예. 울산은 진짜 버스 좀 확충해야 돼요. 예, 그럴 문제가 것 심각하고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출퇴근을 자가용 아니면은 자전거 뭐. 오토바이로 합니다. 예. 오토바이 그 현대 중공업 쪽 가면 오토바이가 새카맣게 지나다니거든요. 네. 네. 뭐 그 얘기도 또 좀 이따 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울산 시내에서 그 양정동 쪽 그 자동차하고 방어진 쪽 가는 길이 도로가 1개,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도로가 가변차선제를 택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가변차선 하면 양쪽에 3개 있다가 이쪽이 4개, 이쪽이 2개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아침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5개, 이쪽은 하나. 네, 뭐 그런 식이죠. 저녁 때는 반대로 이쪽이 5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변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도 길이 막혀요. 그렇죠. 그 이영순 후보도 이 탄순이긴 하지만 하여간 17대 국회의원 출신이고 네. 한데 예. 도전할 만하죠. 시장 도전할 만한 자격이 되죠. 네, 지금 5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은 정의당 후보입니다. 조승수 정의당 후보도 나왔습니다. 51세 남자. 51세 남자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직업은 정의당인이죠. 네, 그렇죠. 초대 울산 북구청장의 18대, 이제까지 우리가 본 정의당인 중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네, 18대 국회의원입니다. 그 진보신당 계열, 뭐 굳이 따지자면 그 진보신당 계열 사람인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런 계열 사람이 후보 단일화, 물론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자신의 인지도와 자신의 저력만으로 그렇죠. 영남에서 당선되는 경우는 영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당선되는 경우가 있나요? 노회찬, 노회찬. 심상정. 왜 저 창원 쪽에 권영길도 있었죠. 네. 어쨌든 이 양반은 전국구 네임드 그 정치인이죠. 그 레벨에 올라갔죠. 조승수 후보는 네. 이영순 후보 측에다가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네. 우리가 일단 단일화를 하고 나면 민주당에서도 응하지 않겠냐. 내가 물을 약간 타주겠다. 네. 그런데 물을 주겠다. 이걸 이영순 후보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날 싫어하니까 뭐 단일화를 해야지. 새누리당을 이기려면 단일화를 어떻게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예. 실제로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단일화하자고 하니까 거부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단일화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예. 승산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후보 앞에서 작아지는. 그러니까 2단계 단일화를 제안한 거죠. 1단계 우리가 일단 1단계로 하고 2단계를 민주당하고 하자. 그러니까 새정연하고 하자. 예. 그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통합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통진당 후보하고 단일화하기는 힘들어요. 여론상. 근데 그쪽에서 정의당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단일 후보와 단일 협상은 가능하죠. 네. 통진당은 일단 막 이름이 빠지니까. 네. 그런 식으로 조승수 후보는 꽤 현실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보는 건데 네. 그 통진당 후보는 자신의 승리 가능성 뭐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처음부터 단일화를 그렇게 강하게 원하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그 울산 북구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때 사전선거운동 혐의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때도 좀 시끄러웠죠. 그렇습니다. 그때 좀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혐의로 올라왔던 후보들이 다 파기환송되는데 반해서 네. 유독 조승수 후보만 그 의원직을 상실해가지고. 그게 권력과 싸우는 사람들의 비입니다. 그 네. 심판이 항상 좀 불공정하죠. 네. 그런데 2009년 4.29 재보선을 통해 가지고 18대 국회에 진입합니다. 네. 영남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진보 계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동네는 울산 북구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공약의 그 테마는 사람 냄새 물씬한 울산이에요. 그 정치적 색채가 확 빠져 있죠. 아까 그 새누리당 후보에 비하면 지역에선 그렇죠. 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겠다. 베이비 부모 퇴직에 의한 중장년 고용지원센터를 시구군에 설치하겠다. 노인 일자리 여가 시스템을 구축하겠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창의적인 공교육,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지원, 여성 정책도 있고 원자력 부분의 무분별한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좋은 건 다 있네요. 예, 그 네. 정의당 후보가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공약은 다 내놓고 네. 다 들고 나왔어요. 그 종합 선물 세트네요. 네. 그 이번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정말 아직도 멍청한 게요. 네. 되게 바보 같은 전략을 하나 선택했더라고요. 뭔데요? 이번에 뭐 공약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들은 늘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번 그러면서 나오죠. 사람들 후보들의 그 공약 중에 무상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에이. 그냥 아니, 내가 읽다 말았다 이렇게 말해라 이놈들아. 무상 얘기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더 많이 할 텐데요, 요즘에. 그렇죠. 아이고 동아일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울산이 다른 영남하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그런 대충 이렇게 개념은 잡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다음 노동당의 후보는 실제로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가병 이가병 노동당 후보입니다. 맞을걸요 그분? 네. 노동자 네, 맞아요. 노동자세요. 근데 예. 근데 노동당이라고 해야 될 때 네. 자라고 해가지고 직업이 노동당 이건 아니잖아요. 54세 남자고 동해중학교를 나왔고 실제로 직업이 노동자예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고 지금은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민주노동당으로 동구청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분배 구조를 바꿔서 노동자가 행복한 울산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동당 답네요. 예. 처음부터 분배 구조 얘기해서. 지금 야사 후보 가운데 예. 구청장 출신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 뭔가 아니죠. 상징적으로 출마한 한번 나와보기 위해서 출마한 뭐 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네, 중엔. 아니고 실질적인 후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실제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나오니까 예. 공약이 너무 현실적으로 찬란해요. 나오는 거죠, 너무 좋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아니 그 공약이 없기 때문에 막 역사를 파잖아요. 이 후보는 몇 년도에 뭐 나와가지고 막 무슨 어디 가서 술 먹고 깽판 친 얘기 뭐 이런 네. 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현재 27%에 불과한 울산의 노조 조직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 오. 이런 공약 처음 봐요. 네, 야, 이거 좋잖아, 이거, 이런 이를 위해 시청 내 노동조합 지원과를 신설하겠다. 와. 이거 유권자들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울산 지역 시간당 최저임금 7,915원을 실현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산하 관청에 용역 발주를 할 때부터 최저임금 7,915원을 엄수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일종의 그 생활임금하고 맥이 통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감용 후보 이런 그 공약을 들고 나오는 후보가 진보 계열 후보가 무려 4명이나. 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공약이 실현되는 것 자체도 그렇죠. 사실 꿈 같은 얘기지만 이런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 나올 마음을 먹는 동네가 있다는 것 자체도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아까- 사람들이 네.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당선 지역구 가능성이 얘기하면서 정몽준의 동네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얼마나 자존심에 금가는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써내려온 역사라는 이야기는 부자들이 좀 끼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받쳐줘가지고 그 부자들한테 젖을 먹여줬어요. 그래서 버릇이 나빠질 뻔한 걸 노동자들이 가로막아서 지금까지 버틴 동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울산시의 나머지 경남 부산과도 구분되는 울산시의 민주주의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중구로 넘어갈까요? 예. 그 전에 제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네. 이 좋은 공약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네. 이게 언급이 되기 힘들어가지고 아마 다들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울산의 문제 중에 하나 유권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네. 그 울주군의 반구대 암각화 문제입니다. 네. 그 왜요? 그게 그 바위 벽에 이렇게 옛날 선사시대 구석기인들이 새겨놓은 거잖아요. 그림을.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래 댐을 만드는 바람에 이게 수몰될 위기예요. 이걸 몇 년째 그냥 계속 대책을 세워라고 그 댐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다. 물을 빼라. 물 거기 채우면 안 된다. 뭐 오만 얘기가 다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뚜렷한 해법이 없고 여차하다가 이게 수몰되거나 아니면 그 없어질 지경이에요. 네. 이런 거는 진짜 그 비가역적인 변화죠. 네.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유산인데 근데 이 문제를 울산 시민들은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자꾸 외면하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울산이 고래 축제 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암구대 반각화 덕분인데. 그래서 그거 덕분이고 그리고 전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 당장의 도시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후보들조차도 이걸 잘 언급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그 댐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방구대 암각화가 없어질지언정 내 한 3대가 재벌로 살 수 있다면 명분은 그겁니다. 한 100억 원 벌 수 있다면 그 울산 시내 그 생활용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그래서 네. 물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댐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곳에 만들든가 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아니면 그 반구대 암각화를 통째로 들어올려서 딴 데 옮기든가. 그 아부신벨 그것처럼 예. 네.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남기고 중구로 넘어가죠. 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되 아직 문화에 대한 케어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구청장 보시죠. 예. 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우리가 이제까지 광역시나 혹은 이제 인구가 뭐 한 3, 40만 넘어가는 도시에서 보던 흔해 빠진 구시가지하고는 또 여기가 다릅니다.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아직도 많아요. 여기는 주로 고삐리용 시가지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항상 그래요? 왜 이상하게 항상 구도심은 고삐리들이 놀죠? 그러게 말입니다. 신도시는 아저씨들이 가고. 네.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 재화나 물건값이 싸질 수 있나 그렇죠. 봐요. 물가가 좀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네. 예. 주택 노후화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재개발 드립을 잊지 않고 칠 겁니다. 근데 이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개발 공약의 소리가 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정동과 북정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비 등록 후보는 한 사람이지만 다른 후보가 있는지 물뚝고무님이 알려주시겠지요. 울산 중구 새누리당 후보 박성민 현 구청장입니다. 59년생 남자고요. 뭐 병영초, 울산대 행정학과, 울산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까지 했고요. 중구에 네. 특이한 유적이 있는데 그 최현배 선생의 생가가 있어요. 외솔 최현배 예. 선생의 예.
그 한글 운동하시는 예. 그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사업회의 위원입니다. 그 현 구청장이. 예. 중구는 아까 얘기 나왔듯이 이제 울산의 구도심이고 그 오래된 지역에서 보수세가 약간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2010년 5차 지방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은 이 지금 현 구청장인 박성민 후보를 공천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무소속 조용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공선법 위반으로 낙마합니다. 네. 그 보궐선거에 박성민 후보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때 된 거예요. 근데 그 보궐선거에서 박성민 현 구청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임동호 후보하고 표차가 겨우 2,000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겨우겨우 이긴 거예요, 겨우겨우. 네. 그러니까 이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박성민 현 구청장은 연초에 중구청 발표에 의하면 자기네 구청장의 공약 이행률을 중구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치가 얼마나 의미가 그걸 있는지 뭘 소개해 주십니까? 98% 공약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에이. 근데 못한 게 좀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못했는데 뭐예요? 태화 종합시장의 아케이드 설치건만 장기 검토 과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장기 검토 과제가 됐다는 건 못하겠다고 넘긴 거거든요. 안 하겠다. 네,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이런 발표가 있었고 복지를 강조하는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제일 다른 데서 보기 힘든 특이한 점은 네. 그 선거 후보자 등록일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 날에 자기는 후보 등록을 할 거고 왜요? 그때까지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퇴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길이다. 예비후 선거운동 안 하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마지막까지 자기는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 네. 그러고 나서 정식 선거운동만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등한시하는 것은 좋은데 등한시하는 이유까지 붙여놨다는 것이 역시 특이하네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동호 후보 말씀드린 아까 지난번 재보선 때 석패했던 인물입니다. 남자 45세 정당인 성대 섬유화학전공대학원 박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양사초등학교 제1중학교 학성고 성대를 나왔습니다. 새정연당 지역위원장이고요. 울산에서만 이런저런 선거 앞에서 7번째 출마 중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중구예요. 2012년까지만 해도 노동당에서 후보를 냈는데 네. 올해는 없네요. 중구는 좀 약할 거예요. 이번에는 양자 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하고 남구로 넘어갈게요. 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남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거죠? 네. 예. 옥동, 신시가지인 삼산동 이 동네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묘하게 다른 동네처럼 땅값 올랐다고 1번 찍겠지라고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맞아요.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후보는 서동욱 전 시의장입니다. 51세 남구 월평로에 살고 있고요. 양시초, 대연중, 학성고, 울산대 경제학과,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울산광역시 야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여기가 남구청의 현직, 그러니까 이번 선거 있을 때까지 하는 현직이 김두겸이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랬죠. 예, 예. 근데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아까 나온 김기현하고 강길부 이런 사람들이 그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국회의원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있었겠죠. 거기에 김두겸 현 남구청장이 그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울산광역시의 현 시장은 박맹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박맹우 시장이죠. 예. 그 박맹우 후보는 삼선이라서 어차피 못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은 처음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삼선이니까 네. 마지막 순간이면 이게 선거 끝나고 뭐 한 일주일인가 더 있습니다. 인수위 네. 할 때까지니까 6월 달까지 임기를 다 성실히 마치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월 달에 사퇴를 해버려요. 어차피 삼선에서 출마도 못 하는데 왜 3월 달에 사퇴를 하는가?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더 웃기는 것은 이 사람이 사퇴를 하니까 전 남구청장을 하던 김두겸 후보가 화를 냅니다. 왜요? 울산광역시장 경선에 참여한 김기현, 강길부 둘이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예. 지역구 의원이 한 명이 공천을 받게 되면 지역구 자리가 하나 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빈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지를 가지고 광역시의 현 시장 박명호가 3월달에 사퇴를 했다는 겁니다. 자리를 옮기겠다라는 거죠. 7월 30일 재보궐 때. 예. 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이제 국회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나오는데 김두겸 후보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네. 김기현 현직 의원 광역시 후보가 박맹우 현 시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자리를 물려줄 테니까 나를 지원해라.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현직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현직 그렇죠. 광역시장이니까. 예. 현직 국회의원의 현직 예. 광역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하고 네. 그 현직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서 현직 광역시장이 나서면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현직 광역시장한테 임기 끝나면 다음번 너 내 자리로 가라. 자리 거래를 했다 이거죠. 네. 그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나마 예. 보던 것 같고 좀 괜히 친근감이 드네요. 예. 많이 울산 칭찬만 하다가. 예. 네. 진짜 영남 같네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면 현란하다고 그러진 않죠. 둘이 자리 거래한 거니까. 네. 김두겸 후보가 계속 화를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직 시장하고 그저 시장 후보하고 둘이 짠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싸우고 자기는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김두겸 후보는. 네. 그런 곤란한 상황이면서도 나 큰 소리 뻥뻥 치죠.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 경선 그만두고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근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도 이 김두겸 후보 정도 되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표를 갈라먹으면 위험해져요. 그렇죠. 야당 후보들이 예. 쟁쟁하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네. 김두겸 후보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 입장에서 보면은. 김두겸 후보가 계속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갑자기 새누리당 남구을 그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네. 남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돼버려요. 에? 임명이 되면서 갑자기 김기현 시장 후보를 위해 이 한 번 불사르겠다고 열심히 돕겠다. 그의 당선을 위해서. 무슨 얘기가 말을 오갔을까요? 뭐지? 근데 그 남구을 지역구에 그 총선 후보를 뽑을 때 네. 가장 유리한 사람은 보통 이제 지자체는 현직이 가장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총선에서 그 경선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남구을 지역구를 가지고 박맹호 현 시장하고 김두겸 남구청장하고 둘한테 다 딜을 건 거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더 화를 내고 있는 김두겸 후보한테는 그럼 넌 가서 당협위원장 해라. 네. 더 유리하게. 그래 니네 네. 둘이 경선해봐라 한번. 그러면서 말을 싹 바꿔서 김두겸 후보가 사퇴를 하고 당협위원장을 받아들이고 김기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하루 사이에 바뀝니다. 야, 이제 좀 영호남 느낌 나네요, 이게. 극히 훌륭한 딜러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김두겸 후보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서동욱 후보가 공천을 받았는데 네. 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그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동욱 후보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물론 저탄소 창조 클러스터 블라블라를 이야기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남구청장 후보는 없습니다. 남구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입니다. 50세 남자, 울산대학교 전자 및 전산기공학과를 나왔고요.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2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을 했고 현재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19대 남구을에 출마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니까 남구을에 국회의원으로 나왔는데 유력한 야당 대표였습니다. 참신하다. 진부한 듯 참신하다. 예. 유력한 야당 대표가 캐치프레이즈예요? 그게 이렇게 포스터에 나오는 메인 그러니까 괜히 나온 후보가 아니고 실제로 유력한 후보다. 예. 그 나름대로 현실적인 캐치프레이즈네. 그렇죠. 세야 구청장을 하지. 예. 그래서 나 유력한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러면서 야 이거 진짜 옛날 건데. 그 옛날 권영길 후보. 이거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17년 된 코멘트예요. 네. 김진석 후보의 공약은 일용직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건립,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그 오염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 이재석 후보가 있습니다. 46세 남자, 홍대 화공학과를 나왔고요. 정의당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인. 저는 정의당에 별로 애정을 갖지 않습니다. 국민참여당 남구지역위원장을 했고 현재 정의당 남구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상가임대차 119 센터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뭔가를 많이 설치합니다. 네. 울산에 최근에 안전사고 이슈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구 산업안전 시민감시단 신설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아동주치의제도, 주민센터, 어르신건강센터를 설치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구로 갈게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동구 새누리당 후보 권명호 남자 53세 4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신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은 그 동구 방어진이 자기 고향이라고 합니다. 방어진 저는 자주 갔었는데 되게
낚시하러 가셨겠군요. 거기 낚시 잘 못해요. 고기 아, 없어요. 그래요? 예. 그 방어가 디펜스가 아니라 그 물고기라면서요. 물고기예요. 방어. 방어가 많이 잡혔다고 해서. 예. 예. 권명호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세하게 할 게 없는데 현 시장이 통합진보당 후보예요. 아니, 통합진보당이에요. 현 구청장이. 현 구청장이. 그럼 통합진보당부터 할까요? 예. 그죠. 여기가 바로 아까 물동님이 말씀해주신 이 특색 있는 풍경. 때 오토바이 출근을 볼 수 그렇죠. 있는 예. 동네지요. 왜냐하면 인구가 한 17만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다 따지면 4할 이상이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있는 뭐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경제권이다 현대중공업인 그렇죠. 하에 있는 사실상 동네 맥주집 사장님도 현대중공업 직원인 것처럼 살아요. 문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서울에서도 유치하기 힘든 문화 콘텐츠들이 막 들어오는 현대예술관이 있어요. 예. 그 백화점도 있어요. 큰 현대백화점. 있고. 예. 네, 그리고 사실 구청장이 여기는 물론 진보정당의 구청장입니다만은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는 주체가 거의 현대차 노조이기 때문에 네. 구청장이 손 놔도 되는 일들도 많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걸로만 이슈를 하나 따지자면은 여타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교통사고율을 맞추고 교통소통량을 맞추자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여기 옛날에 그 울산현대 축구단 출정식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경기장은 저기 남구에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는 그 출정식 때문에 가봤는데 그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체육관에서 하더라고요. 그 맞아요. 근데 예. 거기가 스포츠 행사를 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대중공업 공장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면 누군가가 달려와요. 찍지 말라고. 보안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의 꽃은 사실 선수들 사진 찍는 건데. 그렇죠. 예. 사진 못 찍게. 근데 선수들만 딱 찍어야 돼요. 실내에서만 찍어야 돼요. 현 청장 가시죠. 예. 이런 곳이 또 있다면 북구밖에 없죠. 울산 북구밖에 없는데 통합진보당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김종훈 49세 남자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정당인이고요. 3대 울산광역시 의원을 했고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입니다. 원래 5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는데 2011년 재보선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동구청장입니다. 당선될 당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및 제2인생설계 지원센터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설치를 했고 제2인생설계 지원센터는 퇴직자 전용 일자리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어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협약이라는 공약도 있었는데 이건 딱히 이게 뭐 실현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상인 저금리 소액대출 동구 물가안정위원회라는 게 그 공약이 있었는데 이것도 미소금융 들여오고 2012년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표창도 받고 한 걸 보면 뭐 관련 위원회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울산 물가가 살인적으로 비싸고 예. 그 잡기 힘들 겁니다. 예. 5대 때의 지금 공약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울진 고리 원전의 그 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련 공약이 있었는데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에 도심 30km 이내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맞아요. 곳이 네. 뭐 울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뭐 근데 이것은 정보 공개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 구청장 수준에서 손댈 수 있는 건가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가지고 네. 뭐 하여튼 그렇고 한전과 동을산 변전소 설립 관련으로 한전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국 그 기초, 지자체 수준, 광역 아니고 이제 기초단체 레벨에서 네. 기초단체 장을 이제 진보 계열의 정당인들이 장악을 했을 때, 네. 보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좀 잘 합니다. 네. 그 아쉬운 것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긴 이제 착실하게 꼬박꼬박 잘하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성실하고 바쁘게 일을 하는데 홍보를 못해. 이 사람이 뭘 했냐고 물어보면 주민들이 몰라요, 다. 그러게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약간 양심적이라서 네. 자기 자랑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사정없이 막 자기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 다음번에 사람들이 진보 쪽에서 사람 뽑아놔도 일 곧잘 하네라는 느낌을 받아야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할 텐데 네. 그런 쪽까지는 아직 이 사람들이 좀 순진해서 그런지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적을 홍보하는 것도 행정의 일부긴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부죠. 그 이야기는 이제 지난 5대 때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던 시장만 뺏기고 서울특별시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자꾸 얘기를 밀어넣으면 서울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서울은 뭐 감당 못하죠. 뭐 죽도록 해야죠. 뭐. 예. 노동당 손사모 후보도 있습니다. 54세 남자, 영산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재학.
회사원이고 현대엔진공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단체교섭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노동법률 수석연구위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의지에서 살 것만이 아니라 도시 재생을 위해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면서 노동회관, 노동자 지원연구소를 건립하고 기업이 아닌 주민 위주 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족 자생 도시를 만들겠다. 주민 행복지원센터와 보훈회관을 만들겠다라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로 넘어가죠. 아직 새누리당 소리요? 했잖아 아까. 했어요. 했어요? 동구 다 했어요. 네. 그 사람 그냥 방어진이 고양 이런 거 말고 특이성이 없다니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북구는 현대중공업과 예. 현대차, 현대하이스쿨을 합해서 북부 주민의 65%가 그 노동자와 그 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속이란 말 오랜만에 듣네. 예. 북구 지역의 3분의 2에 이르는 넓이를 차지한 농소 1, 2, 3동, 강동동, 이건 이제 옛날 구분입니다. 아직도 농촌 지역인데 지역 개발에 대한 떡밥이 간혹 나타나지만 본 PD의 견해로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새누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현직이 통합진보당인데 통합진보당부터 하면 어떨까요? 네, 그 디펜딩 챔피언부터 가겠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윤종호 후보입니다. 50세 남자, 부산대 행정학 석사. 행정학 석사는 여기 지방선거 나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출마 배지, 준비하면서 배지. 재빨리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스티커. 예, 근데 그것도 예. 똑같은 석사, 똑같은 박사라도 예. 대학원 이름을 잘 보면 달라요. 아, 그래요? 예. 그냥 행정대학원 이런 데면 좀 예. 가라학이고. 행정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대학원 막 이래버리면 그건 진짜 석사입니다.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공승학과네, 졸업. 예.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직업이. 왜냐하면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네. 3대, 4대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류재건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아니, 놀라지 않기로 했죠. 공약 이행으로 4년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난 더 해야 된다. 예, 공약 이행을 잘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은 시간이 더 필요하니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도전의 이유입니다. 평창 군수에게서 들었던 말이죠. 예. 네. 싸움 중일 때 장수를 바꾸지 말아주세요. 네. 예. 관할 구역 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원래 무상급식 그 예산이 빵원으로 시작했대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무상급식을 좀 많이 확대했고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예산까지 무상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굶겠다는 거죠. 뭐 진흙 쿠키죠. 죽실반. 예. 그리고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한 것을 이제 네.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하고 육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기여한 걸 자신의 공로로 들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에너지 산업, 동대산, 강동, 풍력단지 조성 이런 거 해양 풍력 사업 같은 것이 아직 그 임기가 짧아서 시작도 제대로 못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그런 후보입니다. 네. 예. 도전자 새누리당 박천동 48세 전 시의원 출신입니다. 송정초 대연중 울산고 동의대 경제학 박사. 저서도 있습니다. 이거 그 선거 때 나오는 그 출판 기념회용 책 말고. 네. 진짜요? 확실합니까? 그 현대 중국 경제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아하. 네. 그 사람은 진짜 박사인 거예요. 경제학 박사인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럼 그 출판 기념회용 책이 아닌 것을 내는 후보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네. 삶과 암 이따위나 보다가 네. 삼감. 후보는 준비된 북구청장 발전을 주도하는 경제학 박사. 이게 그겁니다, 이게. 네. 자신이 진짜 박사라는 거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박사. 네. 명예 박사라는 거 아니고. 이것은 행정학을 디스하는 구호네요. 그때 네. 그 암과 삶 작가도 박사는 박사였는데. 그러니까 박사도 급이 다르다니까요. 네. 예. 첫째도 밝은 안전 도약 북구. 둘째도 밝은 안전 희망 북구. 셋째도 밝은 안전 창조 북구. 난감합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안전이 반복되는 건 아마 세월호 때문이겠죠. 그리고 울산에도 사고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좀 예. 있었으니까요. 네. 창조는 여전히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네. 예. 전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근 후보 남자 55세 김해 농공고를 졸업했고요. 3기 때 북구 의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이 김재근 후보 옆에다가 그동안 연구해 놓은 메모를 적어 놓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두 글자를 썼네요.
왜요? 왜 그랬어? 없어.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안 될 걸 왜, 아니,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 제가 진짜 최대한 정중동을 갖추려고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애를 많이 쓰는데요. 아니, 공약은 좀 떠들고 다니십시오. 하다못해 저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도 좀 써놓고 좀 나도 이거 찾느라 진짜 해먹어요. 좀만 하세요. 저희가 워드프레스도 안 바래요. 그리고 아니 저 티스토리 블로그 만들어도 되잖아. 티스토리 블로그라도. 그 취업 준비하는 그런 그 카페나 커뮤니티 가면은 네. 무슨 뭐 요즘 시사 용어 정리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용어만 잘 이렇게 조합해서 그 공약을 만들어도 네. 울산시장 공약 정도는 되잖아요. 아, 다른 사람 공약 카피해도 되거든요. 예. 말만 바꿔도 네. 되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그 진보의 성지가 된 울산 북구에는 새정치연합이 새정치국민의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 PD의 연구 결과는 그랬습니다. 진짜 그러네. 울주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이상하게 남구에 군청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드디어 청량면의 윤리직으로 이전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청사 건립 예정이라고 이 군의회가 정해놔서 건립 예정해놨던 데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군의회가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보여주죠. 오랜 시간 밀어붙였다고 자랑은 하고 있는데 그냥 불쌍해서 해준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인데요. 한 달 전에 해제됐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청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기물 악취 때문에 20세기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온산읍 지역이 화학공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달리 또 반대로 농촌 지역은 인구 유동 지역 내에 축사의 악취하고 아직도 싸우는 중입니다. 울산의 유일한 전국구 관광지 서생명 간절곶을 간절곶. 네, 빡세게 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원전 사업 확대입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가동이 예정이 돼 있고 이미 그리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수의 현직은 그 신장열 남 61세 울주군 범서음 구라일길 울산대 산업대학원 출신입니다. 산업대학원이 좀 강조가 됐나요? 속상하다. 네. 현 군수인데 뭐 네. 없어요? 경남 양산군청에 7급 공채로 합격을 했어요. 행시 출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모두 네. 합격했죠. 네. 네. 그게 경력의 시작인데 79년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2008년 10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울주 군수에 당선되고 5회 지방선거 2010년에 재선돼서 현재 재선까지 한 겁니다. 3선에 도전 중입니다. 예. 두 번 당선될 때 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나왔었고요. 예. 이분은 주로 공약이 그 울주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문화관광에 관련된 공약이 많아요. 뭐 간절곶 미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 옹기축제라는 거를 준비를 한 그 군수입니다. 울주군에다가 예. 유치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자. 지금 이제 군단위 축제인데 네. 그 울산시 전체의 축제로 만들자.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넘어갈까요? 넘어갔을까? 네. 무슨 폐기물 얘기 나오고 뭐 예. 원자력 발전소 얘기 나오고 거기에다 문화관광을 한다고 하니까 그 스프링필드에서 스프링필드죠 완전히. 블링키 아세요? 그 블링키? 네. 예. 갑자기 그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예, 맞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남 후보 남자 53세 건설업이 직업이라고 나오네요. 부산 전공고를 나왔고요. 민주당 울주군 지역위원장입니다. 백두 라이온스 클럽 회장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라이온스 클럽. 이틀 전까지 제가 확인한 기록으로는 이틀 전까지 잠시 후에 나올 정의당의 이선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요지는 이선호 후보의 단일화보다 중요한 건 무소속 서진기 후보를 빼고 단일화하자는 얘기인데요. 작년부터 울주군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던 사람인데 꾸준히 그때부터 원전 유치로 지자체와 일부 주민이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 좋아할진 모르겠지만 전체 울산 시민은 어느 날 자고 깼더니 울산에 원전이 수두룩하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의아해하고 있다. 예, 이게 워딩이었습니다. 울산시당 전체가 원전하고 싸우고는 있어요. 네. 정의당 이선호 후보입니다. 53세 남자, 울산대 학정학과라고 썼는데 행정학과라겠죠? 저의 오타입니다. 네, 이선호 후보는 잘 썼어요. 행정학과라 그랬어요. 예.
19대 울주군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문재인 대선 후보 울산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18,180표를 획득해서 42,318표를 획득한 한나라당 신장렬 현 군수에게 패배했습니다. 네. 울주군에서 새누리당의 일당 독재를 심판하자며 다른 2명의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을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규정을 지었고요. 여기가 좀 그 재미난 스윙보트 지역인데요. 네. 당은 바뀌는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15대 16대 권기술 의원은 통합민주당으로 당선돼서 한나라당으로 재선을 했습니다. 아, 네네. 현재 국회의원인 콜. 예, 강길부 의원은 열린우리당으로 당선, 맞아요. 무소속으로 재선, 새누리당으로 3선을 했습니다. 콜. 다채롭군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꼭 새누리당의 초강세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영남 지역하고 또 다르긴 다르다는 거죠.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채로운 강길부 의원이 그 광역시장 후보로 나갔다. 예. 그 후보입니다. 네. 네. 아, 제주도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상황을 우근민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금미나이즈. 예. 하여튼 아동주치의제도 군립보육시설 확대가 공약이고요. 방사능 걱정 없는 안심급식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좀 다른 공약과는 좀 이렇게 맥이 다른 공약도 존재하죠. 테마파크를 해. 테마파크 재미없는데. 테마파크.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선호 후보와 약간 이제 이야기가 어긋나는 부분은 잠시 후에 나올 무소속 김선기 후보의 통합 문제였죠. 예. 서진기 서진기 예. 후보 죄송합니다. 서진기 무소속 후보입니다. 70세 남자. 연령대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울주군의 다른 후보들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후보들하고도 좀 차이가 나죠. 연령대가.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되게 멋진 넥타이를 하셨어요. 이게 넥타이 근처에 끄트머리에 되게 금실 같은 거로 막 자수가 돼 있네요. 그렇죠. 울산대 경영대학원에 나오셨고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인데 무소속. 이건 그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원래 네. 전국의 전형. 예. 원래 TK와 호남 지역에 많은 네, 불순 무소속의 전형. 예. 예, 순수하지 못한. 예, 그렇습니다. 울산 무소속 화합물. 예. 아직 붕괴가 덜 끝난 그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그런 느낌의 울산 광역시의회 부의장을 지냈고 경상남도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소속이 한나라당 아니면 새누리당이었죠.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 시리즈를 열심히 들었다면 정당인이 무소속이라는 데서 네.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고요.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기 어린 시절 고생한 이야기로 포문을 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네. 어른들은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선거방송이라 그래도 이거는 의견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고생했던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내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만 내내 하는 후보한테 표 주는 건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얘기만 하진 않으셨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까지 자기 고생한 얘기가 나온다는 건 평소에도 좀 많이 하신다는 얘기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고생한 이야기는 일단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출마 기자회견 같은 데서 할 게 아니고 그냥 자서전 같은 데 쓰시면 네. 좋잖아요. 그 출판 기념회 때 팔아먹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도의원 시절과 도의회 부의장 시절에 뭔가를 많이 지었던 일, 그러니까 지었던 게 이렇게 건설했던 일과 울산 KTX가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KTX 아시나요? 네. 울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울산에 있는 것이 아닌 그렇습니다. 네. 광역버스를 타야 시내로 갈 수 있는. 그래도 울산 사람들은 그걸 그래도 어떻게든 이용합니다. 하기는. 네. 예. 근데 편리하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없는 예.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예. 예, 구태의연한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후보임을 생각하면 좀 뭔가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런 후보입니다. 그리고 불쌍했던 후보였습니다. 예, 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교육청 교육감과 선거 이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XSFM 민주시민 캠페인 가능한 한 투표합시다. 근데 나는 투표 당일날 하루 종일 트위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투표 못 할 것 같아. 사전투표 제도가 있잖아요. 5월 30일, 31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마누라랑 제주도에 놀러 갈 건데 우리 동네 시장이랑 구청장을 거기서 뽑을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뭘 들은 거야. 이런 제도는 뭐 같냐면 마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시도한 기록이 있다는
선거 5일 전부터 이틀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니까 실제 투표 시간이 3배로 늘어난 셈이니 적극 활용합시다. 본 캠페인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예,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는 지금 총 4명의 후보가 나와 있죠. 예. 예. 첫 번째, 김봉만, 남 66세, 남구 문수로 302번 길, 현 울산광역시 교육감, 전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부시장 출신이 교육감. 정무부시장이면 예, 임명직, 예. 김봉만 후보의 양력이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네. 울산교육청 홈페이지에 갔어요. 네. 그 홈페이지 가보면 한쪽 구석에 교육감 이렇게 뭐 이렇게 버튼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씩 웃고 있고. 네. 예. 그걸 딱 눌렀더니 에러가 나면서 오라클 홈페이지로 리디렉션이 되더라고요. 오, 이분이 매트릭스를 창조하신 분이군요. 그게 울산 교육감이었어. 이게 어떤 그 지역 내 학생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가르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냥- 지역 내 그냥- 학생 중에 예. 네오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트리니티하고. 기술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시스템인데 에러가 나오니까 이제 디폴트 설정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예. 오라클인 게 너무 웃긴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뒤져가지고 이제 뭐 했는데 그 한양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박사 출신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찬모 남자 61세 울주군 상북면 현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그 장이죠. 예. 향상초 상북중 대구교대 대구대 영문과 교사를 23년간 했었고요. 네. 울산 인권운동연대 이사고 3대 4대 5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입니다. 네. 이 정찬모 후보도 5대 교육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정찬모 후보는 전교조 울산지부의 초대 지부장이고요. 완전히 그 전교조 초대 멤버들이죠. 네네네. 그리고 해직당한 적도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요 교육감 선거 특히 요번에는 네. 전국적으로 이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자신의 전교조 관련 양력을 선거 공보나 이런 데 잘 기재를 안 해요. 그걸 좀 숨깁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너무 여론의 비판을 받다 보니까 네. 네. 전교조 출신이라는 얘기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전교조 원년 멤버들하고 네. 지금 전교조가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지금 전교조의 주류 선생님들은 또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 네, 세대가 예, 바뀌었기 예, 때문에. 예. 네. 뭐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 정찬 후보가 내는 공약은 대략 그 다른 광역의 진보 교육감들이 해왔던 정책과 유사합니다. 뭐 혁신학교, 무상급식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김석기, 남 68세, 울주군 청량면, 무직이고요. 4대 교육감 출신입니다. 그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주회 회장이고요. 초대 4대 교육감 출신이죠. 근데 이게 4대 교육감이 4회 지방선거의 교육감이 아니라 네. 직선 교육감 직전. 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교육감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직업이 무직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권호영, 남자 68세, 중구 남외로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이 이 교육위원 분들이 교육감 출마를 많이 합니다. 네. 교육감 항상 옆에서 바로 지켜보던 사람들이라서 네. 잘 이해를 하는 거죠. 이 권호영 후보는 뜻밖의 안동권 씨입니다. 네. 페이스북 자기소개 페이지에 안동권 씨 울산 종친회 회장이라고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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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로타리 3720 지구 회원이기도 하고 네. 해병전후회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이분이 그 해병전후회 자문위원이길래 뭐 해병대 출신도 아니신 것 같은데 자문위원을 하시나 했더니 진짜 해병대 출신 맞습니다. 아, 네. 예. 다행입니다. 예. 5대 울산 교육위원회 위원이며 전반기 위원장까지 했었고요. 교육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위원들은 교육감 자리를 자신들이 승진할 코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교육위원 한 두어 번 하다 보면 다 교육감이 나옵니다. 알 수는 없죠. 그러게요. 교육위원회 쪽수에 비해서 뭐 이렇게 엄청난 후보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네. 사실 교육위원회도 숫자가 많지 않아요. 네,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교육감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대략 김봉만 현 교육감, 김석기, 권호영 이 세 후보가 보수 후보고요. 네. 정찬모 후보가 진보 진영의 후보로 분류됩니다. 네. 근데 울산이 초대 민선 교육감이 2007년부터 그 민선을 했어요. 예. 2007년 12월 대선하고 같이 한번 뽑고 네. 그 다음에 2010년 때부터는 지방선거와 같이 뽑게 됐죠. 예. 두 번 뽑은 거죠 지금 이제. 예. 이번이 세 번째 선거인데 이런 선거를 로또 선거라고 합니다. 왜요? 예,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최초로 울산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당선자는 기호 2번 김상만 후보였어요. 네.
득표율 36.2%. 기호 1번이었던 김봉만 현 교육감인데 네. 기호 1번이었던 김봉만 후보의 그 득표는 25.7%.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뭐 지역사회 인지도라든가 이게 거의 유사한데 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득표율이. 왜 그랬냐? 당시에는 이 울산 전체의 분위기가 그 한나라당 2번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오로지 김상만 후보가 기호 2번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 교육감 로또 선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예시로 크게 한번 드리고 예. 다음에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네. 이래서 사발통문이 필요했던 거구나. 두 번째 선거는 2010년도에 했는데 그때 현역 교육감 김상만 1차에 당선된 네. 김상만이 그 강하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 또 밀려요. 그 기호 3번을 받습니다. 현역이. 네. 그리고 2위 전번 선거에서 2위 했던 김봉만 후보는 그대로 1번. 네. 근데 이때는 또 새누리당 1번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김봉만 후보가 그래서 당선된 겁니다. 이런. 근데 이때는 현역 교육감 프리미엄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인지도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차이가 그 1위와 2위 차이가 37.3%와 36.4%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너무 아깝다. 지는 사람 진짜 아깝겠다. 현역 교육감까지 했는데 예. 프리미엄까지 받았는데 예. 그놈의 기호가 뭔지 아이고 저런. 억울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기호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번부터는 교육감은 교호 투표제라고 해서 기호를 붙이질 않습니다. 예. 저 선거 얘기하면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투표용지 생긴 것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가로로 한 명, 두 명, 세 명 아래로 쭉 써내려오는 건데 그거 없애고 세로로 씁니다. 세로를 옆으로 써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도 지역별로 위치가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프리미엄을 없애주겠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네팔이나 인도의 투표용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당이 되게 많은데 예. 당 이름이 쭉 써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봤다. 당 이름 대신 당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이 붙어 있어요. 예, 인터넷으로 그래픽 봤어요. 유저 인터페이스네요? 무슨 장미꽃도 있고 무슨 뭐 저 날아가는 새도 있고 뭐 독수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문맹 비율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문자로 해석을 못 하니까.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호 1번 기호 1번 됐다고 되고 뭐 기호 2번 받았다고 되고 뭐 이런 거는 좀 네. 저는 화가 안 나는 게요. 이 문제가 완벽하게 고쳐지려면 저는 한 10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화낼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교육감 선거는 사람들이 뭐 도지사 뽑으러 가가지고 투표한지 한 장 더 주니까 그냥 찍고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기표소에 싹 내밀어가지고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주머니에 쓱 넣고 간다거나.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100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를 그때 이거 제대로 안 알아보고 찍으시면 애가 뭐 가는데 뭐 밥 먹을 때 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사고가 생겨가지고 학원에도 돈 내셔야 되고 이런 얘기 아무리 역설해도 저는 정말 소용없을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투표하는 민주주의가 복잡한 계약서를 걸어놓고 한 5분 보게 시켜준 다음에 뺏어가는 사기꾼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보는 시간 5분이 똑같을 거예요. 한 2주 정도 뭐 하겠죠? 선거 운동 하겠죠? 그때 보여주고 뺏어가서 빨리 투표하라고 하는데 그 2주 사이에 후보에 대한 이야기 뭐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누가 유리할지 판단하고 그러는데 100년 걸리는 게 이게 국민이 미개해서인가요? 제도가 미비해서라고 생각해요. 제도가 미비한 점도 있죠.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가 벌써 한 3번째 되니까 네. 그 기호에 대한 프리미엄은 줄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이것도 대신- 합리적 변화잖아요. 대신 반대로 현직 프리미엄이 강해지는 거죠. 네. 현직이 더 유리해진다.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교육감들이 지난 5월 11일에 그 TV 토론을 했어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에이. 그 현직 김봉만 후보가 진보 정찬모 후보에게 한마디 던지죠. 시민들이 선정한 좋은 교육감 후보라고 하시는데 그 시민단체들이 전교조나 뭐 다 그런 좌파 성향 단체 아니냐.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민을 대표하는 후보라고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이 기회에 전교조를 대표하는 후보라고 밝히시라. 커밍아웃 해라. 이렇게 이제 선빵을 날린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교육감 만들기 범시민 후보를 선정한 그 수많은 단체 중에 네. 전교조가 없어요. 전교조는 따로 있었어. 네. 그 일단 전교조가 벌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과하든가 아니면 우리 고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 뭐만 하면 정교조냐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무슨 전교조가 볼드모트도 아니고 전교조 네. 이름만 말하면 막 뭐가 되고.
거기 이제 그 수도 없이 많이 참여한 그 단체들 있잖아요. 예. 그 단체들은 우리가 왜 좌파 성향 단체냐 뭐 그러고 나오고 그렇죠. 네. 이런 그 선빵을 날 때는 좀 앞뒤를 재보고 아까 그 김기현 후보처럼 꼬투리 안 잡히게 레토릭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히게 만들면 오히려 당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김봉만 현직과 진보의 그 정 후보 말고 네. 또 있는 그 김석기 후보도 나도 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네. 그 김봉만 후보 현직 교육감한테 한 방을 날립니다. 그 울산 교육청이 청렴도 1위를 달성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네. 2013년 국민권익위 발표에서 울산시 교육청이 인사 관련 부패와 예산 관련해서 전국 꼴찌를 했다. 네. 뭐 이런 과대 홍보를 하고 있냐. 당신은 별로 청렴하지 않다. 거기다 울산시 교육청 공무원이 선거운동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까지 됐는데 교육청 공무원한테 선거운동 시켰다가 예, 교육감이 시킨 거겠죠. 그 건으로 김봉만 교육감 당신도 검찰에 수사 의뢰되지 않았냐. 선관위가 우리 수사 의뢰했다. 네. 뭐 그렇게 그런 말로 공격을 하니까 그 김봉만 교육감은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다라고 발뺌을 해버립니다. 아, 예. 참 대화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허탈한 대회가 오가는 거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TV 토론회 이제 슬슬 보실 텐데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난 현장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이 다르거나 추상적인 그 태도가 다르거나 이런 건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벌어진 사실을 없다고 떼버리면 이거는 이런 거는 그 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서 걸러야 돼요. 네. 방송에서 바로 밑에 자막 깔아줘야 됩니다. 이거 밝혀진 사실이다. 이렇게 깔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좀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그런 귀척은 마사오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 자주 아닌데? 뭐 이랬잖아요. 아닌데? 울산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많이 확대되는 와중에 네. 울산이 상당히 낙후한 편입니다. 무상급식 그 보급 비율이 네. 전국에서 밑에서 두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게 또 경남하고 또 극과 극입니다. 울산광역시 선거이용 지금까지는 구의원, 군의원 이런 사람들이 진상 피고 일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이분들이 좀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도 뭐 글 잘못 써가지고 막 댓글로 공격받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은 진상핀 얘기했다고 운을 띄길래 이번엔 잘한 얘기 해준다고 할 줄 알았더니 고초를 겪은 얘기를 해줘. 이것은 언론에도 소개된 이야기고 네. 권필상의 울산 이야기라는 블로그에 네. 정말 잘 정리가 돼 있는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블로거분 감사합니다. 2008년에 일어난 일인데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 당시에도 현 구청장인 김두겸 씨가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현 구청장 이제 사퇴하셨죠? 네. 그 현재 사퇴한 김두겸 그 당시 남구청장이 2008년에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구의원이었던 이면철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었죠, 당시에. 네. 그 김두겸 의원도 김두겸 겸 청장도 한나라당 소속, 이면철 의원도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 이면철 의원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남구에 들어가고 있었대요. 네. 근데 안 좋은 일이 뭐가 날라오고 막 이랬나봐요.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네. 마침 이제 김두겸 남구청장하고 마주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구청장님 좀 살살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텐션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구의회와 그 구청장 사이에 그렇죠. 좀 살살합시다 이랬더니 악수를 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김두겸 구청장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면서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헤딩? 뭐야 이 별별. 뭐야 이 약골. 아파하다니. 뭐야 이 코피. 선배한테 행동이 그게 뭐냐? 고 욕설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선빵을 날릴 때 그 주도면밀하게 날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리려면 이렇게 반격이 불가능하게 강력하게 날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코뼈가 내려앉았겠지 뭐. 이면철 의원이 뭐 부상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면철 의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근데 또 거기가 또 그냥 그 둘만 있는 밀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 따라와가지고 네. 민노당 김만현 의원이 이걸 발견했대요. 오, 네. 다른 시의원이. 아니, 다른 당 시의원이 네, 그것도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노당의 그 김만현 의원이 발견했는데 구청장이 민노당 의원을 발견하더니 네. 이 쓰러진 이면철 의원한테 네. 민노당이나 야비나 하고 이 별별아 또 때렸대요? 예, 하면서 욕을 막 하면서 유유히 사라졌대요. 유유히 살았어. 그러니까 사라지려고 하는데 그 뒤에다 대고 네. 그 뒤늦게 나타난 민노당 의원이 예. 네. 이 사람도 발끈하잖아요. 네, 네. 야합이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네. 너는 뭐야 이 별별아 선배 앞에서 자세가 그게 뭐야 이러면서 넌 뭐야 이 후배야. 너는 뭐야 이 후배야 선배 앞에서 자세가 그게 뭐야 라면서 맹비난해가지고 예. 때리지는 않고. 어, 그 때린 건 헤딩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상황이 2대1이 됐잖아요. 이 폭력 사태는 피하는 게 위험하지. 이익이 되겠죠. 이제. 예. 네. 당수에 조회가 있지 않나 위험하지. 이래요. 아. 예,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별별 구청장 다 있군요. 그 구의원 하려면 구청장한테 맞는 것도 각오를 하고. 네. 아까 뭐 구청장이나 시장 후보들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사시는 시민분들 역시 듣고서 우리 동네가 뭐 이렇게 좋다고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의 불만 수준은 울산 시민이 표를 여기저기 이렇게 막 스윙해가면서 뿌리지 않았으면 지금의 불만 수준은 훨씬 높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수준은 어디 세상에 없고 이 세상에 없고 저승에 있는 게 아니라 전남북 광주, 경북 대구에 있습니다. 네. 지금 불만 사항은 많고 앞으로 고쳐야 될 것도 많고 핵발전소도 막아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표심이 매우 현명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동네. 울산광역시 편이었습니다. 내일은 소득은 울산만 못할지 몰라도 지방에 따라서 복지가 잘 된 곳도 있는 표가 울산만큼 잘 쓰이는 편인 경남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식 프로듀서와 물뚝심송 상임고문 이용 상근 기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를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아이고. 잠시 딴 생각하다가. XSFM입니다. I, D, W, K